송곳니 안쪽에 있는 큰 니가 어금니입니다. 어금니는 음식을 잘게 부수는 역할을 하지요. 그런 어금니는 입안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셋단자 758강입니다. 오늘은 어금니 아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중심자로 사용될 어금니 아자입니다.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를 의미하지요. 이 어금니 아자는 입안에 있는 이빨 중에 어금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금니는 동물의 어금니를 형성한 글자이지요. 바로 이것이 어금니인 것인데 이 모양을 형성한 글자가 어금니 아자입니다. 이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의 위치를 표현하기 때문에 입안으로도 해석합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견하상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견하상착은 개의 이빨이 서로 어긋난다는 뜻이죠. 땅의 경계가 바르지 않고 들쑥날쑥한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성이나 상아탑이라 할 때 어금니 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어금니 아자에 또 하나의 부수를 추가할 때마다 또 다른 한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트 한자입니다. 어금니 아자가 사용된 첫 번째 관련 자는 간사할 사자입니다. 간사할 사자는 간사하다는 뜻이 있죠. 간사하다는 것은 마음이 바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간사할 사자는 어금니 아자와 언덕부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를 의미하는데 입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덕부자는 언덕을 의미하고 공개 장소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사할 사자는 언덕에서 어금니의 말은 간사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개된 장소에서 입안의 말은 간사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입안의 말을 하는 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화술로 말을 하면 옳지 못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입안의 말이라는 게 대표적인 게 복화술이지요. 복화술이라는 것은 입을 벌리지 않고 말하기 때문에 자신이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기법입니다. 입술은 딸싹거리지도 않는데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복화술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말을 하면서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것도 복화술입니다. 입을 딸싹거리는 것은 인형인데 실제 말하는 것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은 입도 딸싹거리지 않는데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간사할 사자입니다. 간사할 사자는 언덕에서 어금니 말은 간사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화술로 말을 하면 옳지 못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현대에도 그런 경우는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들이 노래하는데 자기가 실제 노래야 하지도 않으면서 입만 딸싹거리고 다른 사람이 노래해준다면 관중들을 속이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문제된 경우도 많습니다. 무슨 말을 듣게 되면 누가 그 말을 했는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누가 말했는지 모른다면 그게 바로 속이는 것입니다. 간사한 것입니다. 간사할 사자는 언덕에서 어금니 말은 간사하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 많은 곳에서 복화술로 말을 하면 옳지 못하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사불범정이 있습니다. 사불범정은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뜻이죠.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이루는 말입니다. 불의가 판을 친다 하더라도 결국 정의가 이긴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리고 간사나 사학이라 할 때 간사할 사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관련자는 의심할 아자입니다. 의심할 아자는 의심하다는 뜻이 있죠. 의심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이 의심할 아자는 말씀원자와 어금니 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말씀원자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입니다. 그리고 입 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심할 아자는 어금니로 하는 말씀은 의심한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입안으로 하는 말은 의심한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입안으로 하는 말 중에 대표적인 게 복화술입니다. 복화술로 말을 해서 누구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은 의심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말하는 사람과 실제로 말하는 사람이 일치해야 됩니다. 실제로 고객들은 이 강사가 말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다른 사람이 말하고 있었다면 그게 바로 속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심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 누구 말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라면 이런 것은 의심해야 되는 것이죠. 말하는 사람을 실제로 지목할 수 있어야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 말인지 구분이 안 된다면 의심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어금니로 하는 말씀이라는 그런 설명입니다. 어금니로 하는 말씀은 의심한다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화술로 누구 말인지 구분이 안 되는 말은 의심해야 된다는 그런 설명입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의아심이 있습니다. 의아심은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여기는 마음이지요. 그리고 아혹이나 경하라 할 때 의심할 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자가 사용된 세 번째 관련자는 맑을 아자입니다. 맑을 아자는 막다는 뜻이 있죠. 막다라는 것은 소리가 가볍고 또랑또랑하여
듣기에 상쾌한 것이죠. 이 말그라자는 어금니 아자와 세추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 중에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죠. 입 안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추자는 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그라자는 새의 어금니 소리가 막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의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막다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들을 수 있는 많은 소리 중에 새소리처럼 맑은 것도 드뭅니다. 새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막다라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말그라자는 새의 어금니 소리가 막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새의 입안에서 나는 소리가 막다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아치고절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치고절은 아담한 풍치와 높은 절개란 뜻이죠. 묘학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아나 단아라 할 때 말그라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관련자는 싹아자입니다. 싹아자는 싹을 말하는 것이죠. 싹이라는 것은 처음 돋아나는 어린 잎이나 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싹아자는 풀초변의 어금니 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풀초변은 풀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싹아자는 어금니와 같은 풀이 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싹은 어금니처럼 작고 뭉퉁하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식물의 싹마다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싹아자는 이렇게 뭉퉁한 싹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어금니처럼 작고 뭉퉁한 게 싹이라 표현하는 것이죠. 싹아자는 어금니와 같은 풀이 싹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싹은 어금니처럼 작고 뭉퉁하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용 단어로서는 죽순, 황독각, 궐라, 소와 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순은 누런 송아지 뿔과 같고 고사리의 싹은 작은 아이의 주먹과 같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발하나 배알할 때 싹아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금니 아자가 사용된 다섯 번째 관련자는 뚫을 천자입니다. 뚫을 천자는 뚫다는 뜻이 있고 꿰뚫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 뚫을 천자는 구멍 혈자와 어금니 아자로 구성되었죠. 그 중에 구멍 혈자는 구멍을 의미하는 것이고 어금니 아자는 어금니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뚫을 천자는 어금니로 구멍을 뚫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금니로 세게 깨물면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죠. 이때 어금니는 송곳니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자에서 어금니 아자는 입안에 있는 모든 이빨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송곳니를 비롯한 어금니까지 다 포함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어금니로 어떤 것을 세게 깨물면 구멍이 뚫린다는 그런 설명인 것이죠. 이때 어금니는 송곳니로 해석됩니다. 뚫을 천자는 어금니로 구멍을 뚫는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금니로 세게 깨물면 구멍이 뚫린다는 것이죠. 사용 단어로서는 수적천석이 있습니다. 수적천석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뜻이죠. 작은 노력도 끈기 있게 계속하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천공이나 관천이라 할 때 뚫을 천자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셋단자 758강으로서 어금니 한자를 중심으로 하는 5개 한자를 셋단자로 해석해 봤습니다. 오늘 배운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